지금 울산 동구는 약 3,200세대 신규 공급이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정책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쪽에선 저점 대비 67% 반등에 성공한 단지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최고가 대비 56%가 폭락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투자가 바로 회사가 잘 되니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대체 어떤 단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저희 부동산 신호등이 그 핵심 원인을 명확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투자의 성패를 가를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바로 이 시장 리스크의 본질이 높은 정책 위존성에 있음을 간파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최종 원칙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비극을 상징하는 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심장부인 울산 동구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젊은 엔지니어 박준영 씨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수주 소식에 급여는 안정적이었고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평생 직장 바로 앞에 위치한 전화 현대타운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2002년에 준공된 601세대 규모 단지의 로열층인 14층 아파트를 당시 최고가 3억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니 아파트값이 떨어질 리 없다는 생각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반이 흐른 2024년 6월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같은 단지 1층 매물이 1억 8,70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그의 자산 가치는 45% 하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최고가 거래는 로열층이었고 최근 거래는 최저층이었기에 층과 향에 따른 가치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체감 하락폭은 데이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성실한 엔지니어의 꿈은 어쩌다 이토록 처참한 현실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연 한 개인만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운명을 쥔 거대 산업의 그림자 속에서 이미 예고된 구조적 리스크의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먼저 울산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 시장은 최근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동구는 울산 전체보다 더 빠르고 깊은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동구의 월평균 거래량은 38.1% 감소했으며 평균 실거래가는 10.5% 하락하며 가파른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하락의 변곡점을 막 지나 단기적으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구 시장 안에서 왜 어떤 아파트는 반등 신호를 보내고 어떤 아파트는 하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양극화를 주도하는 두 흐름, 즉 미래 가치 기대감을 등에 업은 회복 주도 단지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하락 우려 단지를 대표 사례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며 회복을 이끄는 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바로 전화동 이편한세상전화 1단지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1475세대 대단지인 이곳은 HD 현대중공업과 인접한 동구의 전통적인 주거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4타입은 2021년 9월 5억 4,80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시장 침체와 함께 3억 4,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점 대비 8천만 원 이상 반등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연간 거래량이 95%나 폭증하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회복세의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점을 넘어 시장의 질적 수요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곧 현실화될 화정지구 대규모 공급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를 원하는 잠재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입주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춘 기존 대단지로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집중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가치를 방어하고 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은 이 편한세상전화 1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부동 서부성원 상대빌은 저점 대비 67%, 울산전압 푸르지오 2단지는 66% 회복하며 강력한 반등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정동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역시 저점 대비 50% 반등하며 준신축 대단지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대단지, 비교적 양호한 연식, 그리고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동구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며 가격 조정이 깊어지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부동 현대패밀리 서부 2차 49 타입입니다. 1993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최고가 대비 56%라는 충격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났을 뿐 아니라 연간 거래량마저 43% 급감하며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약 3,200세대에 달하는 화정지구 신규 공급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구축 아파트들이 미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주거 중심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 수요는 더 나은 대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노후 단지들은 가치 재평가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신호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서부동 한아름현대는 최고가 대비 53% 하락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정동 현대파라다이스 1, 3차 역시 40%가 넘는 하락률과 함께 거래량마저 급감하며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 동구시장은 미래개발 계획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철저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흡수하는 단지는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과거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소외되는 극명한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울산 동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즉 핵심 개발 계획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청사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미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동력은 화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비전은 동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양적, 질적으로 대폭 개선해 HD 현대중공업의 고급 인력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화정1, 이 지구와 방어화정지구를 연계해 약 3,225세대의 신규 아파트와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동구는 최신 인프라를 갖춘 신흥 주거 중심지로 거듭나고 인구 유입을 가속하는 강력한 엔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흡수 능력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될 때 조선업 고용 사이클이 둔화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정1 지구는 2026년 준공을, 나머지 지구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가장 즉각적인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일산해수욕장 사계절 해양관광 거점화입니다. 이것은 조선업에 편중된 동구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일대에 해양레저 시설을 조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제조업 도시를 넘어 서비스 경제 기반을 갖춘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이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2030년대에 이르러서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울산 도시철도 3호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동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도심과의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효문역에서 대왕암공원까지 동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이 실현된다면 동구는 울산의 주요 주거지역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예산이 확보된 확정 사업이 아닌 구상 단계의 장기 과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투자 결정에 이 계획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울산 동구는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공급이라는 단기적이고 확실한 변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
그리고 도시철도망 확충이라는 매우 장기적인 잠재력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계획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즉 627 대책은 이러한 접근이 이제 기회가 아닌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울산 동구에서 과거 성행했던 갭 투자가 현재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전세 시장을 뒤흔든 임대차 3법이라는 변수를 짚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거주를 보장해준 이 법은 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급 등을 불렀고 그 후유증으로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리스크를 시장의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책이 등장하며 과거의 투자 공식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울산 동구와 같은 비규제 지역이 정말 기회의 땅일까요? 실투자금 1293만 원이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서부동 현대패밀리 서부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과거 시각에서 본 기회 요인입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은 약 1293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1년 평균 매매가는 약 1억 1597만 원, 평균 전세가는 약 1억 303만 원으로 88.8%의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HD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탄탄한 임차 수요가 전세가를 지지해주고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황금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동전의 뒷면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드러냅니다. 수도권을 옥죄는 627 대책의 풍선 효과로 단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면에는 규제 확대 시 전입의무라는 직격탄을 맞아 출구 전략이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전체 시장이 아닌 이러한 소형 구축 아파트 중심의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 조짐을 보고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거주자 외에는 사실상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져 갭 투자자들은 자산이 그대로 묶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투자금 1293만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닌 가치 함정일 뿐입니다. 이는 시장의 질적 수요 변화에서 외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사이클이라는 기존 리스크에 더해 정책 규제 확대라는 새로운 시향폭탄까지 안게 된 상황입니다. 과거 하락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꿈이 악몽으로 변했던 갭 투자자들의 사례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도시의 장기 청사진이 아닌 산업과 정책의 현재 맥박에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분석 결과 동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는 HD 현대중공업의 산업 사이클과 정부의 정책 사이클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관광 허브나 도시철도 계획은 미래의 가능성이지만 당장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수주 실적과 대출 규제입니다. 만약 조선업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627 대책과 같은 강력한 금융 규제가 겹친다면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동구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시점과 정책 변화를 반드시 교차 분석해야 합니다. 화정지구에서 나올 약 3225세대의 신규 공급은 시장 구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에는 투자 수요가 이 물량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겠지만 627 대책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된다면 투자 수요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정지구 완공 시점과 정책 변화 방향을 함께 고려해 이 신규 공급이 기회가 될지 기존 자산에 대한 압박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직주 근접 수요의 질적 변화를 포착해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는 이제 단순히 가까운 곳이 아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소득은 신축, 편의시설, 녹지 공간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화정지구 개발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 즉 화정지구 신규 물량이나 입지가 우수한 기존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 시장 리스크의 본질은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정책 위존성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구의 절대적인 주택 가격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낮은 리스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조선업 경기에 더해
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수 있는 정책 순환성 그 자체입니다. 낮은 가격을 안전마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경기와 정책의 하강 국면이 오기 전에 수익을 실현할 명확한 매도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한 성실한 엔지니어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운명을 쥔 거대 산업의 그림자 속에서 개인의 희망이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구조적 리스크의 가장 무서운 이름은 바로 정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울산 동구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4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극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도봉구로 향합니다. 한쪽에서는 GTX와 서울아레나라는 거대한 개발 호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에 막혀 과거의 유망 투자처가 출구 없는 함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과연 당신의 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창동 역세권의 V자 반등과 쌍문동의 가격 급락을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갭 투자 시장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수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 최종 투자 원칙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도봉구의 진짜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한 발 앞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놓치고 섣부른 판단으로 수억 원의 자산을 잃는 비극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함께 옆에 있는 알림 버튼까지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지금까지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